자, 이제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요 내용이 상당히 좀, 가슴 아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찌 보면은, 새로운 이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자, EBS 연계율이 2022학년도부터 이제 50%로 변동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죠. 그럼 영어는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아마 영어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한번 보시죠. 자, EBS 수능 연계 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자, 현행부터 먼저 보실게요. 현행은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독해 쓰기 영역, 이제 독해와 간접 쓰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듣기와 독해를 다 합쳐서 총 33문항, 즉 73.3%가 작년 기준입니다. 33문항이 이제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연계가 됐어요. 그러면 EBS 수능 연계 교재라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총 4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영어라는 게 있고, EBS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쯤에 나오는 수능 완성이라는 이 4개의 연계 교재가 있어요. 자, 이 연계 교재에서 영어 듣기와 영어 독해 또는 간접 쓰기 영역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직접 간접 연계, 죄송합니다. 간접 연계, 그 다음에 직접 연계, 그 다음에 연계되지 않는 비연계. 이렇게 크게 3개 카테고리로 해서, 이제 연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행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나 좀 보시면, 간접 연계는 1번부터 15번이에요. 듣기 문제에서 1번부터 15번이 15문항이 됩니다. 총 17문제인데, 17문제 중에서 15문항이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죠. 영어 듣기가 이제 총 이제 과별로 쭉 보시면, 듣기에 관련되는 유형편과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듣기 스크립트죠. 듣기 스크립트에서 살짝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놀로그로 하고 있는 것들을 대화체로 바꾼다랄지, 또 대화체로 되어 있던 것들을 모놀로그로 바꾼다랄지, 뭐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 있으면 그 표에 들어가는 어떤 세부 항목들에 대한 내용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데, 또 그림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그림에 약간의 수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듣기 같은 경우 뭐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능 영어 듣기, 그러니까 나는 만점 받게 수능 영어 듣기를 다 맞고 싶다 그러면 뭐 방법은 딱 하나 뭐 제시되는 게 있죠. 어떤 거냐면 EBS 수능 특강 영어 듣기하고 수능 완성에 나오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편 그 5회 듣기만 100% 내가 한 번씩 다 듣고 문제 풀어봤다 그러면 뭐 거의 틀릴 일은 없어요. 네. 대신에 이제 직접 연계는 듣기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직접 연계는 없고요. 자, 비연계 문제가 2문제 나오는데 이게 16번, 17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2문항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한 번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2번 들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듣기 실력이 많이 없는 친구라 하더라도 2번 정도 들려주게 되면 대부분 물어보는 문제의 핵심은 다 파악해서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제 독해하고 간접 쓰기 영역에서 간접 연계는 어떻게 되냐. 간접 연계는, 보시면 18번부터 28번 11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11문항까지는 전부 다 간접 연계가 돼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접 연계됐다, 연계됐다 하더라도 간접 연계는, 어떤 중심 소재나 아니면 뭐 인물이다 그러면 인물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전개되는 내용들은 EBS 연계 교재 나왔던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간접 연계됐다. 즉 이제 배경 지식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간접 연계에 대한 목표라 보시면 되고, 자, 직접 연계는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29번, 30번, 31번, 32번, 35번, 30번, 38번 7문항이 직접 연계됐어요. 그래서 직접 연계는 어떤 거냐면 문제는 똑같지 않아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EBS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랑 지문이랑 완전히 똑같이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자, 뭐만 똑같이 나오냐면 거기에 활용되어 있는 지문 있죠. 영어 지문. 영어 지문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는 레퍼런스까지 똑같이
밑에 이제 모르는 단어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다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연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법 문제였어요. EBS 연계교재에서는 어법 문제였는데 그 어법 문제가 빈칸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직접 연계가 됐던 부분, 이 일곱 문항을 맞춘다라는 거는 수능 EBS 연계교재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전부 다 뭐 단어부터 문장 해석까지 또는 지문 전체에 대한 구성이나 이해까지도 다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 일곱 문항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느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31번이 직접 연계가 됐던 문제인데 이 31번이 단어 한 개를 빈칸을 채우는 단어 한 개가 빈칸으로 출제됐던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작년에 최다 오답 문제 1위였었어요. 아, 놀랍죠. 그러니까 직접 연계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이 없다 그러면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단어나 아니면 빈칸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추론해내는데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이라는 거는 수능 영어는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 압니다. 직접 연계된 거니까 다 공부했을 거잖아요. 근데 정답률이 한 27%? 25%에서 27%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온 그 정답률이 20%대다 그러면 찍어서 맞추었다라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번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를 즉 빈칸 연계됐는데 연계된 부분을 어떻게 풀지를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직접 연계된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문항들을 잘 보시면 자 29번은 어법입니다. 30번 어휘 추론 문제고요. 31, 32번은 빈칸 추론 문제예요. 그다음 35번은 글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부분. 그다음에 36번 순서 문제, 38번은 이제 문장 삽입 문제. 이 중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빼고 나머지 네 개 문제는 3점짜리 문항이에요. 그죠? 직접 연계됐는데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3점짜리 문제가 네 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연계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 때문에 지금 현재 고3들까지는 직접 연계에 해당되는 부분, 간접 연계에 해당되는 연계율이 73% 정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거예요. 대신에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죠. 현재 고2 학생들. 고2 학생들이 이제 변동이 됐을 때는 듣기하고 독해 간접 쓰기 영역에서 간접 연계가 50% 나온다는 거고 직접 연계는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비연계 문제가 50%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 취지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어 실력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계 변화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EBS 연계 교재와 관련돼서는 간접 연계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내가 뭘 알고 있다, 지문 내용을 내가 100% 알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는 이제 절대평가고 연계율도 있으니까 나는 고3 때 가서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뭐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과목들을 좀 해놓고 이제 고3 때 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늦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능영에서 절대로 2등급 이상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계율도 떨어지고 연계율도 70%에서 이제 50% 떨어지고 또 직접 연계되는 지문도 안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지문 하나가 있으면 지문 하나를 완벽하게 소화한 다음에 그다음 문제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1 때부터 차근차근 내신 대비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영어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힘든 부분들은 먼저 미리미리 전략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